손상비를 본다. 그래서 어떤 그 도면을 그려낸다기보다 이 장비일람표 이런 것은 실제 장비 사양을 설계자가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명세를 적는 거죠. 소화장비일람표에서 그 번호를 매겨서 앞에 나중에 도면에다가 그 번호를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러면 그 번호 하나만 보고 앞에 장비일람표를 찾아오면 이 명세를 가지고 장비를 결정하고 또 설치하고 시운전하게 되는 거죠.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 소화 충합 탱크,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로서 압력 체버 방식이죠. 이런 게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전자식, 기계식 압력 스위치 방식을 또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화 수조, 또 송풍기, 제연팬 이런 게 있는데 거실 제연 같은 경우는 그 건축 공조 설비랑 겸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소화 수조 같은 경우는 일반 생활용 수조랑 겸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도면에 각자 또 가 있습니다. 각자 기계 설비, 건축 설비의 도면에 수조, 또 공조용 송풍기 이렇게. 그래서 겹쳐서 두 군데 있지 않으니까 소방에 없다고 해서 소방용이 아니다, 없다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설비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공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빠지는 경우가 없는 소화 펌프를 보시죠. 그러면 어떤 시설에 쓸지 용도를 쓰고요. 구분을 주펌프, 엔진펌프, 충합펌프 둡니다. 유량과 양정은 설계 시에 정해지고요. 그에 따라서 단수, 그리고 소비 전력, 그 다음에 구경, 이런 것들은 이 배관경하고 다른 부분이죠. 접속 구경이에요. 그래서 이 펌프 제품의 구경은 조금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선정을 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정표가 있는데, 제조사마다 제시하는 값이 다르죠. 한번 찾아볼게요. 가장 뭐 대표적인, 네, 효성 펌프를 봅니다. 제품에서 보면, 보통 수평 다단 터빈 펌프가 가장 소화용으로 적당하게 많이 쓰입니다. 성능 곡선이 적당해서요. 선정표를 보면 어, 유량 양정을 확인해 보면 유량이 1850 LPM 그리고 양정이 85m네요. 그러면 네, 85m에 1850을 확인을 해 보면 LPM이 1850, 네, 그러면 1677, 2167, 이 구간이 되네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고, 그리고 양정이 85m였어요. 85m. 85m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럼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 보세요. 85m를 쭉 와가지고, 1850으로 보니까, 지금 요 구간이 선정이 돼요, 구간이. 그러면, 55kW가 확인이 됩니다. 55kW. HTM 100/3. 그래서 3단이죠. 3단에 대해서 55. 뒤에는 이제 MPSH-R인데 이 제품은 이제 수조가 위에 있는 방식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55kW의 펌프가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장비를 효성 펌프를 내가 선정을 했다. 그럼 제조사가 다르면 이것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양들을 여기다 이렇게 쭉 적으면 돼요. 전력이 지금 이제 킬로와트, HP 이렇게 돼 있으면, 어, 0.746 정도 되니까, 저기, 그, 킬로와트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HP는 곱해주면 그 값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HP로 많이 쓰고, 지금은, SI 단위를 쓰니까, 킬로와트로 또 많이 쓰고, 이렇게 또 같이 병행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처럼. 그래서 용도를 쓰고 장소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기동용 배터리. 이 엔진 펌프 같은 경우는 기동용 배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람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일람표에 뭐를 반드시 적어야 된다 이런 게 일반적인 규칙들이 딱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펌프면 펌프, 어떤 탱크면 탱크 이런 것들의 사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면 항목을 추가하고 또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